5천만 명을 메인넷에 올리는 문제. 왜 파이는 느려 보일 수밖에 없는가? 요즘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지, 왜 한 번에 다 처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면 지금 파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천만 명은 단순한 유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입니다. 현재 KYC 및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지 않은 파이오니어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규모는 중형 국가 하나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들을 한 번에 메인넷으로 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기열 폭주, 잔액 오류, 추천 보너스 계산 문제, 민원 폭발, 커뮤니티 신뢰 붕괴. 결국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모두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 마이그레이션, 2차 마이그레이션, 보너스 반영, 단계별 확장, 이런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인프라 관점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드 업그레이드나 TPS 증가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병목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과 신분증 불일치, 흐릿한 셀카, 만료된 서류, 이메일 미인증, 지갑 2FA 미설정, 추천인 KYC 미완료, 의심스러운 접속 환경. 이런 계정 하나가 수천 건의 정상 트랜잭션보다 더 많은 처리 부담을 만듭니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선별적으로 처리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없는 계정은 빠르게 처리하고 검토가 필요한 계정은 시간을 들여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차별이 아니라 은행과 글로벌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제 회피 방지, 글로벌 제재 리스크 대응. 이 부분을 무시하면 속도를 얻는 대신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가 느린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속도를 통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가도 오류와 신뢰 붕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너무 몰입해서 지치기보다 현생을 병행하면서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이 결국 끝까지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